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급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 여러 가지 급수. 자, 먼저 정의 6.5를 살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0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형태의 급수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온다고 해서 교대 급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lternating series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6.3하고 6.4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니까 다시 한번 잘 신경 써서 잘 봐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 6.13을 보시면 자, A1부터 A2 했을 때 쭉 점점 감소해요, 기본적으로. 혹시 등호는 성립할 수도 있고요. 계속 감소하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전부 다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고 최종적으로는 리미트 an은 0으로 간다고 한다면 교대급수 a1 a2 더하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급수 가는 것은 무조건 수렴한다 라고 하고요. 사실 이 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교대급수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름을 쓰는 걸 깜빡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예제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제 n항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 n-1승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쓴 교대급수는 수렴하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풀이 an이라는 수열을 n분의 1이라고 둔다고 하면 얘는 정확히 an이 an 플러스 1, 즉 계속 확실히 감소해 주고요.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계속 가더라도 쭉 0보다 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리미트 an을 하면 0으로 가죠. 그랬을 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게 정확히 시그마 마이너스 1에 n-1승 an분의 1이라고 하는 교대급수가 됐으니까 그 판정법에 의해서 방금 했던 얘는 수렴하더라. 네, 중요한 예였고요. 정의 6.6을 보시면 급수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의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급수 시그마 절대값 an 요거를 원급수의 절대급수 또는 절대값 급수 너무 기니까 그냥 절대급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때 절대급수가 수렴하면 이 절대급수가 어떤 급수 원래 급수의 절대급수 요게 수렴하면 원래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정의합니다. 자, 요 말이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얘가 수렴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다음에 나올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건 잠시 보류하고요. 원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근데 얘는 수렴하는데 시그마 절대값 an은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급수는 조건 수렴한다. 그러니까 absolutely converge 하느냐, conditionally converge 하느냐, 절대 수렴하느냐, 조건 수렴하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정리 6.14를 보시면 먼저 꼭 아셔야 하는 게 절대 수렴한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걔는 무조건 수렴한다. 즉, 시그마 절대값의 AN이 수렴하면 그냥 시그마 AN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 이제 절대 수렴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요 수열에 절대값을 씌워서 해놓은 이 절대급수가 수렴하면 자동으로 얘도 수렴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조건밖에 안 준 거죠. 어쨌든 다시 그렇게 될 때 절대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동시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둘 다 동시 수렴하거나 원래 건 수렴하는데 원래 건 수렴하는데 절대값은 발산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렴, 발산, 수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쪽에 있을 수가 없고, 물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발산하거나 조건 수렴하거나 절대 수렴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6.14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함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렴하는 수열이 꼭 절대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렴하되 절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그런 의미에서 조건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제 6.14에 나오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요 급수고요. 얘는 사실 값이 ln입니다.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강의 후반부에 나오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1 더하기 여기다 이 원래 급수의 절대급수를 취하면 다 플러스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화급수죠.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얘가 이제 n항 판정법에서 여기 성립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였죠. n항은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으로 가지만 리미트 a이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였었고요. 이유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나오긴 합니다. 사실 이 수준에서 그냥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아니라 그 정적분과 무한급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걸 통해서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자세히는 하지 않겠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더하기 1분의 1 dx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ln 절대값 x 더하기 1의 윗끝 아래끝 계산해서 ln2 참고 요걸 이용해서도 계산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 있는 혹은 그 테일러 전개 그 항별 적분을 통해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6.15를 보시면 모든 항이 다 0이 아닌 어떤 급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 AN에서 리미트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비율 판정법이라고 해서 리미트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 거기다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값을 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셔 테스트 비율 판정법의 6.3 요 앞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대값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역시 중요하고요, 당연히. 로 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원래 수열은 절대 수렴하고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거에는 절대값 없고 그냥 수렴한다 였는데 그때는 이제 대신 양항수열에 대해서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꼭 양항수열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분모로 나누지만 못하면 나누지 못하는 사태만 안 벌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로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발산하는데 애초에 이게 존재 안 하고 무한대인 경우도 포함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발산하고요. 로가 1이면 이 테스트, 레이쇼 테스트를 가지고는 판정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된 지난 시간, 만약 이게 없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레이쇼 테스트로도 되는데 조금 더 강화된 레이쇼 테스트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교대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AN이라고 하는 걸 이 통째를 다 둬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둬도 되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면 절대값을 씌우면 결국은 절대값 씌워서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의 n승 약분되고 n 팩토리얼도 약분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나와서 극한 값이 0이 되니까 방금 거에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절대 수렴하겠구나. 원래 수열은. 그러니까 이걸 띄워도 수렴하고 안 띄워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정의 6.7을 보겠습니다. 시그마 AN. 자, 지금까지 보통 급수를 얘기할 때 수열 급수를 얘기할 때 다 AN은 A1부터 시작했었어요. N1부터 시작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몇 급수라는 게 등장할 건데 그게 이제 그때는 항상 별 얘기 없으면 n이 0부터 시작하는 거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걸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몇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거듭제곱을 한자로 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워, 힘 그런 뜻 아니고요. 이거 A의 n승 여기서는 x-c의 n승 나오는 이런 형태를 뭔가를 여러 번 곱해 놓은 거를 몇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를 그 앞에 어떤 숫자 an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이런 꼴을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몇 급수일 때는 별 얘기 없을 때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x는 c 주변에서의 몇 급수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한데 주변 매번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x는 c에서의 보통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리 6.16에서 몇 급수가 있을 때 요 값 대신에 x-c 대신에 일단 여기다 전체 절대값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절대값 an 곱하기 절대값 x-c 전체 n승일 텐데 절대값 x-c 대신에 r을 대입한 요 수열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절대값 x-c가 r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원래의 몇 급수가 항상 절대 수렴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녀석이 발산한다면 근데 절대값이 없었다면은 진동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값이 있는 녀석은 무조건 수렴 안 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절대값 x-c가 r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몇 급수는 발산하게끔 되어 있다는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정의 6.8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방금 전에 일종의 크라이테리언 판단 조건을 요 급수를 수렴하게 하는 그런 R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수렴 안 하다가 R이 점점 커지다가 일종의 최대값 같은 거죠. 근데 꼭 최대일 자, 상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한하고 최대하고는 사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R이 해보니까 1보다 작다. 그거의 상한은 1이에요. 1보다 작거나 같다도 상한은 1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빠지더라도 확실하게 존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한을 한 건데 그냥 느낌상 최대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몇 급수, 그렇게 되는 그 R 값을 이 원래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 convergence radius라고 부르고, 물론 계속 아무리 커져도 이게 계속 수렴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수렴 반지름을 무한대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렴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쓰면, 그래서 사실 0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는데 0인 경우 일단 빼고 확실히 0보다 크다고 하죠. 심지어 무한대도 포함입니다. 그랬을 때 몇 급수, 원래의 몇 급수는 구간 C를 주변으로 해서 마이너스 R줄 만큼 플러스 R줄 만큼 거기에서 무조건 수렴하게 되겠죠. 만약에 무한대일 경우에는 전 구간이 될 거고요. 자, 근데 대신에 일단 어떤 수렴 반지름을 R일 때 양 끝의 값에서는 장담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곧 할 건데, 자, 어떤 몇 급수를 생각하냐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에 n분의 1 x n승이라고 하는 요 무한급수로 정의된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얘가 lnx 플러스 1이 돼요. 이거 곧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이것도 요거의 수렴 반지름을 따져보면 r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곧 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걸 잠시 믿으면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니까 R이 0인 경우죠. 그러니까 수렴 구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개구간인데 양쪽 끝을 따져보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아까부터 얘기했던 얘가 ln2로 수렴한다 그랬죠. 실제로 이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얘는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묶어서 없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의 n분의 1이 나오면서 교대급수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ln 0인데 ln 0은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안쪽은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C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렴 반경이 R이다. 여기가 C 플러스 R이고 여기가 C 마이너스 R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딘가에서 발산하면 그 안쪽으로는 절대값, 그 안쪽으로는 요 안쪽으로는 무조건 발산하고, 만약에 여기서 수렴한다 그러면은 그 안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디 보자,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반대로 얘기했는데 아이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C고 수렴 반경이 C 플러스 R, 여기가 C 마이너스 R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데서는 수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스몰 R, 요게 지금 제가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일 때, 그러니까 C 플러스 스몰 R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시그마 AN 스몰 R의 N승이 수렴할 테니까, 그러면 요 안쪽에서도 무조건 수렴하겠죠. 반면에 이 바깥에 있는 R을 택했다. 그럼 이 바깥쪽에서는 무조건 발산하겠죠.
근데 안쪽하고 이렇게 하면 안쪽하고 헷갈리는구나. 아무튼 요 바깥쪽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있을 때 요 바깥쪽에서는 무조건 발산하겠죠. 그럼 수렴하게 되는 요 값을 점점 키워가지고 얘를 최대한도로 끌고 오면 요 끝에서 걸린, 그래서 제가 상한인 건데, 그랬을 때 딱 걸리는 요 안쪽은 무조건 다 수렴하지만, 그리고 그 바깥쪽은 무조건 다 발산하지만, 양 끝에서는 장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양 끝쪽은. 자, 그래서 수렴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여기 빠진다라는 걸 실제로 아까 LNX 그래프를 그려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정리. 6.17을 보시면 몇 급수에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여기 x-c가 오나 아니면 x가 오나 차이는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원점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아까 레이쇼 테스트를 사실 이용해서 이 정리가 증명되는 건데 제가 증명도 잠깐 볼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 전체를 AN으로 두지 말고 그 앞에 개수 수열을 레이쇼 테스트 할 때 썼던 요 값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K라고 한다면 이 전체 몇 급수의 레디어스 컨버전스 수렴 반경은 그거의 역수가 된다. 단 이때 이 수렴하는 값 K가 0일 경우에는 0의 역수는 무한대로 그냥 정의 해석하고 무한대일 경우에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해석해서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c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어를 혹시 하나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수렴 구간, 수렴하는 반경, 수렴 반경 또는 수렴 반지름, 그리고 수렴 구간 말씀드렸고요. 자, 예제 6.16을 보시면 몇 급수 이렇게 생겼는데 1-2분의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3승 더하기 이렇게 가는 요 급수의 수렴 반지름과 수렴 구간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역시 중요한 예고요. 그래서 요거 일반항을 사실 써보시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승 이렇게 되니까 개수 수열만 따로 띄워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리미트 am분의 am 플러스 1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어차피 이건 다 날라가고요. n 플러스 1 분의 1, 요거 조금 잘못됐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n 플러스 2고 여기가 n 플러스 1 되긴 하겠네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녀석이 1로 가니까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해도 수렴 반경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그러면 수렴 구간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일 텐데 양 끝값 1하고 마이너스는 따로 체크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1일 때는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1-1 이런 교대급수가 나오고 제가 아직 과정 말씀 안 드렸지만 ln2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곧 여전히 곧 할 겁니다. 대신 플러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조화급수가 나오면서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역시 여기서는 수렴하고 여기서는 발산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쪽 다 발산할 수도 있고 양쪽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6.17을 보시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2에 n-1승 요것도 이제 얼핏 보면 1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 이제 xn승 기준으로 보면은 인덱스만 바꾸면 사실 0승부터 시작하는 거죠. 얘도 수렴 구간이 나오는데 요 개수에서 요 앞에 있는 요것만 이제 an이라고 한다면 역시 캔슬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비인 3분의 1이 나오죠. 따라서 요거를 봐도 radius convergence 수렴 반경은 역수인 3이다. 사실 책의 풀이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써 있을 텐데 제가 증명을 안 보고 지나갔네요. 잠시 멈추고 증명을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더 강화된 레이쇼 테스트를 할 때 이 전체 수열, 이거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n분의 bn 플러스 1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요 x가 캔슬되고 여기 절대값 x가 나오죠. 근데 지금 가정이 리미트 an분의 an 플러스 1이 k라는 걸로 존재한다는 게 가정이니까 k 곱하기 절대값 x가 이 전체가 1보다 작으면 레이쇼 테스트가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1보다 크면 발산되는 거고 1일 때는 이 테스트가 이제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양끝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절대값 x가 k분의 1보다 작을 때하고 동치니까 그래서 수렴 반경이 k분의 1 요식 때문에 역수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정리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책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 요게 나왔으니까 얘는 몇 급수인데 몇 급수 전개인데 x는 2 주변에서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2에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는 개구간에서는 무조건 수렴이 보장되고 양끝 값은 체크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이 3이면 즉 양끝에서는 그 원래 수열의 절대급수를 생각하면 그럼 절대값 하면서 이게 원래 3의 n-1승인데 절대값 그 절대값 하면서 여기 3의 n-1승이 약분되면서 결국 남는 거는 3분의 1 정도 무시하면 n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시그마 n제곱분의 1은 결국은 p급수,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시그마 n의 p승분의 1에서 p가 2인 그런 p급수가 되니까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걔는 수렴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정확히 1을 기준으로 잘렸으면 1보다 크면 수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이었죠. 따라서 몇 급수는 양끝 값에서 모두 수렴한다. 즉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5인데 둘 다 닫혀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6.18을 보시면 시그마 AN의 XN 승과 자, 여기는 이제 늘 하듯이 n은 0에서부터인데 여기는 또 1부터죠. 사실 얘는 0부터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0이 곱해지면 쓰나 마나니까요. 근데 이제 1부터로 굳이 쓴 이유가 그 0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수렴 반지름이 같다. 즉 양 끝에서는 수렴 대신 양 끝에서는 수렴성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R에서 라지 R인데 여기는 둘 다 빠지고 여기는 뭐 여기서 둘 다 뭐 들어가고 뭐 혹은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 6.19 처음이라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결론은 좀 간단합니다. 자, 처음이니까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몇 급수가 있는데 n은 1부터여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근데 0부터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녀석의 수렴 반지름이 R이라고 친다면 이 몇 급수가 일단 적어도 절대값 x가 r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걸로 정의된 그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 fx를 정의해 주면 걔를 f라고 하면 걔는 이 개구간에서 굳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왜 달았냐면은 만약에 0인 경우면 이 개구간 자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이제 그 경우는 제외해 주려고 한 겁니다. 걔는 미분이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 요 몇 급수를 정말 항별로 미분을 해서 그냥 다항식 미분하듯이, 대신 무한대긴 하지만 급수를 미분해서 하듯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급수의 항별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그냥 뭔가 시그마 몇 값으로 정의된 게 있으면 그냥 이거 미분하고 싶으면 요거 그냥 원래 거 그냥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비슷하게 몇 급수의 항별 적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좀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원래 몇 급수가 수렴 반지름이 r이라고 치면 그걸로 정의된 함수 fx가 있을 때 책에 이거 1로 돼 있는데 이건 못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못해요. 0부터로 가야 되고요. 함수 f는 뭐 꼭 다라고 하기 그쵸, 이건 못하죠. 네. 그랬을 때 역시 미적분이 가능하고 그 원시함수 중에 하나인 구간을 명확하게 해야, 왜냐하면 그냥 적분을 하면 플러스 c가 붙으니까 없애주려고 0에서 x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ft, dt 이렇게 써주면 그 원시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냥 항별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x n승 적분하면 n 플러스 1에 x n 플러스 1승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합쳐서 설명드리면 몇 급수는 항별로 미분해도 되고 항별로 적분해도 된다. 단 이제 적분일 때는 0에서 x까지 정적분일 때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제인데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제가 이 문제는 아마 거의 숫자를 약간 바꿀 수는 있어도 거의 낼 거라고 제가 거의 확정 지은 문제인데, 자, 솔루션 fx는 요걸 보고서 x의 시그마 x n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풀이를 그냥 제대로 적다 보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빠졌는데, 요 녀석을 적분하면 항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x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다, 요런 아이디어에서, 근데 그걸 바로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얘는 뭐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무한등비급수가 되죠. 그래서 1-s는 1-r분의 a, 그 공식을 이용하면 1-x분의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거가 되겠죠. 무한등비급수 s는 1-r분의 a, 요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즉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라주 fx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1-t분의 1 dt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분이 돼서, 이거 혹시 헷갈리시면 미분해보세요. 합성함수 미분법 1-t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래 있는데 속에 거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합성함수 미분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주관식이면 몰라도 객관식일 때는 보기에서 합성함수 미분으로만 커버해도 웬만한 건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걸 적분한 함수가 얘인데 항별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요거의 모티베이션이었던 거죠.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ln 2분의 1인데, 그러면 그냥 ln이,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ln2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자, 요건 우연히 값만 일치한 거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던 ln은 사실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섹션 3.6이 나왔는데 제가 범위에 3.6의 일부를 집어넣겠습니다. 사실은 3.6이 테일러 전개가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 중요해서 중간고사 범위에도 심지어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게 내용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일러 급수를 한번 복습해 보면, 함수 f가 어떤 구간 i에서 뭐 r로 가는, 근데 이제 그런 함수라고 치고
이 구간 안에는 C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의 좋은 조건은 다 걸어주고요. 그러면 fx는 우리가 몇 급수를 그냥 an의 x-c의 n승 요런 이제 그냥 몇 급수로만 했는데 함수가 좋으면 그 an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n 팩토리얼 분의 f n번 미분의 c 요렇게 된다. 이를 x는 c 주변, 주변 보통 빼버립니다. x는 c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0일 경우 사실 제일 뻔한 경우지만 제일 뭐 사실 에센셜리 거의 같은 경우고요. 이걸 특별히 맥클로린 급수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요. 이 테일러하고 맥클로린이 거의 동시대에 같은 일을 했는데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인정해 주지만 테일러가 좀 더 먼저 하기도 했고 요거를 일반적인 뭐 별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해서 보통 그냥 다 테일러 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요식 외우시는 거 하고 뭔가 구하려면 필요하니까요. 이거 사실 저번 그 중간고사 이전에 찍었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세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의 x승은 시그마 n 팩토리얼 분의 xn승. 수렴 반경 계산해 보시면 r은 무한대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이 수렴 반경이란 말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고요. 사인도 이렇게 되고 코사인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뭘 했었었냐면 이걸 가지고 약간 억지긴 하지만 오일러 공식 2의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된다는 걸 사실은 요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복수함수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안 했었나 보네요. ln 저기 있고 이 부분이 맞군요. 예. 제가 여기서 한 게 맞는데 저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사실은 요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나오는 게 정확히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뭐 n 플러스 1은 n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똑같고 하필이면 n 플러스 1이어서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뭐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한 게 얼마가 되느냐면 이거 풀어서 써보시면 정확히 0이면은 사실 마이너스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 그게 마이너스 ln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나면 아까부터 얘기하던 이 값을 얻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쓴다는 걸 까먹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